이슈 투웨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서훈 구속에 문재인 또 입장. 자산 꺾여입니다. 네, 지난주 장장 10시간이 넘는 영장 심사 끝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이었는데 네. 지난주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죠. 맞아요. 네, 그런데 서 전 실장 구속이 확정되자 어제 문 전 대통령 또다시 입장문을 SNS에 냈습니다. 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최고의 전략가로 네.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관련 언급은 현재 이 열리고 있는 외통위에서 없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주말 동안 내내 이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사실 서훈 전 실장이 처음 구속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네. 김홍희 전 해경청장 모두 구속됐었죠. 네. 네, 하지만 이 모두 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 이 서훈 전 실장 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구속된 서 전 실장 어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엔 구속 상태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첩보 삭제 지시, 사건 은폐 등의 혐의를 받는 만큼 이 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 25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서훈 전 실장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자체도 굉장히 좀 고위급이라서 이목이 쏠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듭 또 입장을 내면서 굉장히 또 더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수아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또 다른 사람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 관련 얘기를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또 명분도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이 전 대표는 이 국가의 국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면서 이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우고 있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수위를 높여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 검찰의 구속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윤 의원 얘기 듣고 오시죠. 그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하나하나의 이 과정과 행동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임을 망각한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다. 평론가 모드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할 심산이었다면 더욱 무책임하다, 금도를 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저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네.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전 대권 주자, 뭐 전 당대표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나 다 같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서해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하죠. 지금 구속이 3명이 됐었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으로 뭐 2분은 나오긴 했지만 네. 뭐 구속 상태로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친문 입장에서는 총 공세로 반격에 나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구속할 사유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네. 또 월북이 아닌 증거가 많았는데 월북으로 몰아간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황이 지금 수사 결과가 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 저걸 뭐
정치 보복이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난폭한 처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저는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봄에 내년 봄에 정계 복귀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친문의 대표 주자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계 복귀를 앞두고 친문을 끌어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윤여걸 대표님의 얘기는 어쨌거나 지금 이 검찰의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결국 직접 겨냥했다고 민주당은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지숙 기자. 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검찰의 이 다음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냐라는 데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서 전 실장과 거의 같은 혐의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뤄진 다음 수순으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가 갈 것이냐 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 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상대가 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수사의 신중과 뭐 절제를 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 수사팀도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소환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직접 소환한다거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검찰은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이나 기소할 때 공소장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공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말들, 시그널들을 지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검찰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역풍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기조고 그래서 그 서훈 구속영장에도 네. 문재인 이름이 빠진 거예요. 아예. 최대 책임자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나를 수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스탠스가 뭐냐면은 이 보고는 내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거다라고 해서 나를 건드려 이렇게 사실 네.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수사인 거지. 사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분수령이 되긴 할 텐데 네. 검찰이 쉽게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면은 이게 정치적인 것을 검찰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지켜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검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이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지금 후폭풍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